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들에게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미랄복지재단이 설립한 굿윌 스토어를 찾아가 봤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큰 상처를 남긴 산불이 발생한 지 보름째입니다. 지역교회가 고성과 속초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북한 결핵 퇴치 사업을 진행해온 유진벨 재단이 북한 결핵 환자들의 심각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유진벨 재단 인세반 회장은 북한에서 일반 결핵약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다제내성 결핵 환자가 매년 8천여 명씩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의 치료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지역사회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활동에 힘써온 오빌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 살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시혜가 아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독교 단체인 미랄복지재단이 만든 굿윌 스토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전 10시 30분 문 열 시간이 되자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파이팅을 외칩니다. 오늘은 시원하게 기현이가 시작! 하나, 둘, 셋! 야야 화이팅! 가게가 문을 열자 지은 씨의 발걸음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발달 장애인인 지은 씨는 미랄 굿윌 스토어 송파점에서 6년 근무한 고참입니다. 처음 되게 어려웠죠. 적응할 때 어려운 것 같아요. 적응해야 되고. 지금은 괜찮아요. 편한 느낌? 가족 같고. 미랄 굿윌 스토어는 기증받은 물건을 다시 깨끗하게 재가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되파는 곳으로 지난 2011년 미랄복지재단이 시작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서울 송파점을 시작으로 현재 대전과 전주, 구리 등 전국 7개 지점에서 195명의 장애인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기증받은 물건을 판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분류하기도 하고 가게에서 손님을 응대하기도 합니다. 장애인 직원들은 하루 6시간씩 근무하며 최저임금을 받아 연 1,8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립니다. 45분 근무에 15분 휴식 시간도 주어집니다. 장애인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양질의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고 기업이나 개인은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 모두에게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굿윌 스토어는 100개의 가게를 만들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꿈입니다.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될 부분이 저분들은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가 아니라 저분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주자는 목표 아래 시작한 굿윌 스토어. 오늘도 그 목표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큰 상처를 남긴 산불이 발생한 지 보름째입니다. 고성과 속초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지역교회가 봉사와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진성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속초시 기독교연합회는 속초 기독교 종합복지회와 함께 속초 장천마을 산불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점심 급식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속초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 장천마을 산불 재해로 인한 이재민들한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어제부터는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황량하기까지 한 정도가 돼서 이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봉사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급식 봉사는 연합회 소속 교회가 하루씩 맡아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배식 봉사 활동에 참여한 교인들은 음식 준비부터 배식, 정리까지 기쁜 마음으로 이재민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식사 한 끼라도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이 정말 날마다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고성 지역에서도 이재민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산불 발생 다음 날부터 고성 천진초등학교에 부스를 마련해
식사와 생필품 등을 전달하며 급작스런 화재로 슬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이재민들과 아픔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산불로 지역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성과 속초 지역 교계가 펼치는 봉사활동이 산불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진성입니다. 국제적인 대북 제재로 인해 인도적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20년 넘게 북한 결핵 퇴치 사업을 펼쳐온 유진벨 재단이 북한 결핵 환자들의 심각성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들을 돕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6개월마다 방북해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해 힘써온 유진벨 재단. 다제내성 결핵이란 치료 약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가 어려워진 결핵으로 일반 결핵과 비교해 높은 치료 비용과 까다로운 치료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전염성과 치사율도 높아 북한이 마주한 가장 심각한 보건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유진벨 재단 인세반 회장은 북한에서 매년 약 8천여 명의 다제내성 결핵 환자가 발생하지만 서서히 죽어가는 질병의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그 위급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긴급 상황으로 인정을 안 해요. 만약 3시간 안에 죽는다면은 난리 나죠. 그러면 뭐 제재가 뭐인지 뭐 그거 다 초월해서 뭐 약도 올라가고 치료 대책도 올라가고 진단 대책도 올라가고 그냥 비상이 걸릴 텐데 불행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천천히 죽어요.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아 인도적 지원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루하루 고통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을 기다리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아마 북한 결핵 환자의 가장 무서운 원수예요. 지금 하면 돼요. 그러나 정치 해결을 조건을 걸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죽어요. 간단해요. 인세반 회장은 또 결핵 퇴치는 사안이 심각한 만큼 북한에서도 예외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이라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정치 장벽을 뚫고 북한 주민들과 관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처럼 문이 열리는 데가 없습니다. 열리는 문이 비록 좁고 낮아도 열렸으면 그 문을 통해서 좋은 재미있는 관계를 맺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체로는 그 사람들은 자기 문, 자기가 구상하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편 유진벨 재단은 지난해 글로벌 펀드가 북한 결핵 치료 지원을 중단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며 북한 결핵 퇴치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는 오는 27일 4대 종단 관계자들이 한국전쟁 격전지를 찾아 희생자들을 위로합니다. DMZ 민평화 손잡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각 종단 관계자들은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많은 사상자를 낸 전적지 4곳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개신교는 수차례 격전으로 만여 명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철원 백마고지를 찾습니다. 추모제를 끝낸 4대 종단 관계자들은 DMZ 일대에서 열리는 DMZ 민평화 손잡기 운동에 합류합니다. 어제 열린 제1383차 수요 시위에서 고 김복동 할머니의 삶과 정신을 기리는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시민장 장례위원회는 지난 2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 조의금 중 2,200만 원을 시민단체 11곳에 기부한 데 이어서 두 번째 나눔 활동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대학생 자녀 2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엔 길원옥 할머니가 참석해 장학생들에게 장학 증서와 장학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가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아동 숨 권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굿네이버스 측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건강과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경우 마스크 가격이 부담돼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아동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숨쉴 권리를 침해받아선 안 된다고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전국 지역 아동센터에 아동 400여 명을 대상으로 3개월분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5천만 원 규모로 지원하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미세먼지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오빌교회를 소개합니다. 젊은 목회자가 개척한 작은 교회인 오빌교회는 지역사회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에 자리한 오빌교회. 오빌교회는 비록 지층에 있지만 이곳에서 금처럼 단련되어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되자는 뜻에서 성서 속 금의 땅인 오빌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올해로 개척 8년째에 접어든 오빌교회는 성도 20여 명이 출석하는 작은 교회지만 지역사회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척 초기부터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가 지압을 해주고 식사 대접을 하는 등 실버 사역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사회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건물도 없고 성도나 물적 자원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생각하는데 그게 저희 십자가라 생각합니다. 그 현실을 뭐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이런 교회도 있어야 되겠다. 5년 넘게 꾸준히 노인들을 돕는 오 목사의 사역이 입소문을 타면서 구청장으로부터 2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 목사는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마을에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을 공동체 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을 통해 주민들에게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매달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섬김 또한 오 목사의 취지에 공감한 구청과 지역 상인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어려우신 분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고요. 너무 감사함에 뭐 진짜 할 말을 잊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세요. 이렇게 독거 어르신들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봉사하시고 헌신하셔요. 그래서 이제 오빌교회가 그 독거 어르신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시고. 오 목사는 소속 교단인 감리교회가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한 직후 마을에 카페를 세워 바리스타 일도 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하게 드나드는 카페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시내 다른 자치구에 비해 강동구의 자살률이 높다는 소식을 접한 오 목사는 3년 전 라이프오프 자살 예방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와 주민센터 등에서 자살 예방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해 작은 도서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아도 이러한 사역들이 얼마든지 네트워킹되고 또 마을에 필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꼭 교회 안에서의 자원을 가지고 일하려니까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지치고 탈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좋은 기관이나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고요. 오빌교회는 작은 교회도 마을에 필요한 존재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험적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대전 장로교회가 고난주간 특별 저녁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고난 다시 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 라준성 목사, 찬미워십 대표 민호기 목사 등 여러 강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보다는 밤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밤을 어떻게 잘 해석하고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들이 함께 기도로 또 은혜로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밤에 저희들이 집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로 교회가 전도가 가장 쉽다라는 주제로 150배 교회 성장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1,700여 명이 모인 공개 세미나에 소년부 목사는
각 교회 구성원들에게 삶에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회와 사단법인 더불어 배움이 지난 15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사역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배움은 서울과 경기도 등 주요 교육청과 함께 시행하는 마을형 청소년 케어 프로그램과 도서관 운영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가 오늘 사단법인 4.19 선교회가 수여하는 4.19 혁명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소 목사는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사건이라면서 그 숭고한 뜻을 알기에 미력이 남아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침례교 신학대학교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사우스이스턴 침례신학교가 지난 14일 상호협력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교환학생과 연구과정 프로그램 교류 등에서 협력할 계획입니다. 네팔 새 언약 신학대학교가 최근 건축 봉헌 예배와 함께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 개교한 네팔 새 언약 신학대는 네팔 유일의 지박 신학대로 이번 졸업식에선 신학사 11명을 비롯해 총 88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리고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